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정가유 씨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주장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폭로가 계속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여 변호사님도 내용을 대충은 들으셨을 텐데 이 내용이 흑석 선생이 흑색 선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판단을 저는 하십니까? 뭐 단언적으로 예. 0%입니다. 0%. 0%. 가능성이 0%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검사 출신 대통령 그리고 지금 검사는 아니지만 뭐 거의 검사나 마찬가지 법무부 장관 예. 저희들이 현직에 근무할 때 보면은 판사들은 좀 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예. 누가 저녁 먹자 그러면 뭐 덜렁덜렁 가서 저녁도 먹고 하는데 별로 그 경계심이 없으니까. 순전해서 그렇죠. 뭐 그렇죠. 판사들은 자기가 아주 뭐 나쁜 짓을 한다는 생각을 전혀 그런 것도 안 하고. 예. 그런데 검사들은 있죠. 자기들이 수사를 하니까 어떤 경위로 범죄가 발각되고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제보가 이루어지고 예. 또 검사들은 솔직히 투서가 좀 많은 동네입니다. 이 때문에 검사들끼리도 몸을 서로 조심해요.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판사들도 물론 승진에 대한 공무원 치고 승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 없지만 판사들은 아이고 내가 능력까지 일하면 당연히 알아서 해주겠지. 지금 보니까 조금 순진한 생각인데 우리법 연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검사들은 그런데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검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검사장 아니더라도 차장 검사 되느냐 안 되느냐 참 나중에 또 심지어 시골 조그만 지청의 지청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 검사들은 계속적으로 이 승진에 관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가 우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이게 모르죠. 참 중요합니다. 예. 알아채는 게. 예. 그러다 보니까 몸조심하는 게 아주 생리적으로 몸에 박혀 있어요. 예. 판사들은 고등부장 승진할 때나 승진 할 때 됐구나 생각하지. 예. 그전에는 판사들은 자기가 뭐 어디가 있든 똑같다 생각해요. 솔직히. 예. 승진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는데 검사들은 딱 검사 되는 순간부터 또 검사가 본래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 검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렇게 금방 드러날 일을 이렇게 그럼요. 중인환실이라 그러잖아요. 예.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렇게 술을 먹는다. 이거는 도대체 이걸 계속 퍼뜨리고 일부는 뭐 개딸이라든가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식에 부합한 걸 믿어야지. 그렇죠. 아예 말도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적인 거짓말하면 뭐 히틀러의 그 누구죠? 괴벨스. 괴벨스의 이론 그대로를 지금 민주당이 실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뭐 좋아하는 건 좀 알려져 있지만 한동훈 장관은 술을 전혀 못 먹고 그다음 술을 먹는다 하더라도 뭐 안가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 궁정동 뭐 박정희 대통령 그렇지 않아도 서거일이 한 며칠 전이었는데 그런 데서 먹지 안가는 아니더라도 좀 제3자 외부인 누구가 누군지 모를 경우에 소문이 퍼져나갈 사람 이런 사람이 없는 데서 먹지. 대통령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리고 뭐 A씨라 그래 첼리스트인가요? 예. 이런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사람 그 사람 보니까 개딸이라고 하기도 하고 괴딸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뭐 얘기를 또 국민의힘은 뭐 했다는데 그건 잘못된 사실로 뭐 밝혀진 것 같더라고요. 저장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쪽으로 뭐 알 수도 없고요. 옛날에 그 박지원 장관 그거 뭐 제보 사주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성은이. 예. 거기도 뭐 국민의힘인지 저긴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그 여성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변호사 30명과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30명 중에는 어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자기가 영웅 심리에서도 나가가지고 나 대통령하고 술 마셨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30명 중에는 있다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대통령 술 마셨다는 거. 또 변호사 대계에는 또 여러 로펌들이 있으니까 쫙 아니, 퍼지잖아요. 안 퍼져도 이번에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김의겸 의원이 혹시 김현장 선전 요원 아닌가. 그래서 제가 김현장은 지금 속으로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이 같이 술을 하는 로펌이면 안 그래도 유명한 로펌입니다만은 우리나라 거의 최고 이거는 뭐 여기 사건 가져가면 대통령이 관여하니까 예. 술 한 잔 먹으면 부탁 하나 하는 거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김의겸 의원이 김현장에 무슨 돈 받고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농담입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이게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고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은 결국은 이재명 방탄용이다 봅니다 저는. 네, 왜 그러냐? 방탄용. 이재명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정면 대결 양상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감싸려면 공격하는 쪽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예. 이재명 방탄의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 되는 거고. 우리가 러시아가 나쁘니까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지금 지원해줘야 한다고 그러고 감싸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나쁘다. 그래야 되는 거지. 둘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건 전개가 결국은 이재명 보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재명에 대한 김용 구속부터 쭉 나오는 행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관되고 있다. 근데 이재명 방탄용을 하더라도 예. 김의겸이가 정확한 팩트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가서 꽉 찔러야 하는데 없는데 어떻게 찔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뭐 조홍천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정성호 의원 또 그리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혜영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이게 똥볼 쳤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당내에서까지도 이거 작전 미스다. 도대체 기자 출신이 어떻게 그렇게 근거가 없이 명확한 술집을 갔다 오면 그 술집을 특정은 해야 할 거니까. 육하 원칙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는 육하 원칙에 취재가 기본인데 그게 안 된다. 기본이죠. 아니 근데 고 교수님 말씀대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해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국회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뻥튀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됩니까? 이번에 아마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이죠. 예. 김의겸 의원이 원내 대변인입니다. 원내대변인인데. 옛날에는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그렇죠. 했고 김의겸 의원이 그렇게 한 거는 결국은 면책 특권 그걸 이용해서 국회에서 지금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질의 순서도 크게 한 방 터뜨린다고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자기 질문 순서를 제일 앞으로 해갖고 1번 타자로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면책 특권으로 그게 이제 보호를 또 받아야 중요한 되냐? 저는 이게 범죄 의도가 있다 그러면은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범죄 의도가 있다. 아니 그냥 국회의원이 통상적인 의정 활동에서 혹시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을 견제하는 자리니까 그 견제용 국정에 관해서 어떤 정책을 잘못했다. 마치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이라든가 탈원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사실관계를 확인 못하고 했는가 하고는 있죠. 똑같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르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한가 하고 이거는 완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재명 수사의 수장이고 지휘관이고 대통령은 그 뒤에 있다고 지금 민주당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두 사람을 갖다가 정당성, 도덕성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인신공격적인 면이거든요. 이거는 국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동훈 장관도 이번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도 했던데요. 이거는 나중에 명예훼손이나 갔을 때 이게 과연 면책특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 의원은 그런 제보를 받아갖고 그걸
장관한테 그런 제보를 받아서 물어보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면책특권과 관련돼서 논의가 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무슨 해코지 면허증이라도 있냐고 하면서 이제 서로 홍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을 미행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한동훈 장관이 수사 의뢰를 해갖고 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아니 내가 더 탐사 언론사하고 협업을 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날 이제 24일이고 저녁에 그 9시에 그 더 탐사에서 관련된 보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논란은 국회 안에서 발언이는 면책권이 되지만 면책특권이 되지만 밖에서 협업해가지고 거짓 그런 사실을 유포해갖고 언론에 낸 거. 네. 이것은 면책특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국회의회에서 한 거는 면책특권 네. 아니죠.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더 탐사 거기서 뭐 그거 미행을 하고 그다음 그 첼리스트 네. A 씨 그다음 그 남자친구하고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하고 네. 그걸 들려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예, 들려줬죠. 그다음 이런 걸 쭉 볼 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관계 저도 확인을 못 하니까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거는 그 첼리스트 그다음 더 탐사 김의겸 의원이 서로 공모한 것이다. 그런 공모고. 의문이 드는 게 공모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렇게 지금 한동훈 장관 측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야합이다. 당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못 들었는데도 예.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요게 그 면책특권의 탈을 쓰기 위해서 요 두 사람 사이의 말을 네. 그 통화 내용을 녹음을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이거 발표하려고 녹음한 거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 사적인 대화 아닙니까? 네. A 씨하고 그 남자친구 사이에 그걸 가지고 이 김의겸 의원은 이런 의혹이 있다. 요걸 이용해서 면책특권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서로 간에 그런 통화도 한 것도 저는 이미 짜인 각본에 따라서 통화를 하고 녹음을 한 걸 보면은 보통 우리 사적인 대화 녹음 안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무슨 이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무슨 대화를 녹음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통령, 장관 뭐 어쩌저 녹음을 한 다음에 김의겸 의원은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그러니까 녹음이 들어왔다. 첼리스트라는 사람의 남자친구하고 통화한 내용을 남자친구가 녹음을 그러니까요. 해갖고 그 녹음 내용을 지금 더 탐사한테 예. 제보를 하는 형식이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일련에 잘 짜여진 각본이죠. 각본에 대한 것이다.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렇게들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전혀 안 읽은데도 생각이 똑같네. 역시 제가 재판에 오래 관여해서 예. 그런지 이번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김의겸 의원은 그러면서 이거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내 면책특권 범위 내에 속한다. 왜냐하면 이걸 서로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첼리스트하고 그 남성, 그다음 더 탐사, 그다음 김의겸 의원이 서로 그 짜고 했다면 이거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예, 그렇죠. 아니 아까는 이제 말씀하신 게 더 탐사에서 뭐 보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김의겸 의원이 면책특권이라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도 이거는 면책특권의 범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정교하게 짰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법조인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자기들도 알잖아요. 가짜라는 거. 뭐 법조 아니라도 김의겸 의원이 기자 출신이고 또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 그렇습니까? 그런 공모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면책특권의 탈을 쓰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걸 어떻게 이번에 이용하느냐. 그거를 갖다가 그 A 여성부터 쭉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짠 결과가 이거다. 그럼 왜 짰느냐? 민주당 법조 출신 의원한테도 자문을 받았겠죠. 자문까지 받았겠죠. 이게 사실은 뭐 A 여성이 뭐 자기 통화 내역을 이렇게 밝힌 데 대해서 분노했다는데 저는 뭐 쇼크 받아갖고 지금 어디 그래서 입원해 갖고 있다는데 잠수를 타버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연극이고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저는 그 김현장의 대표 정도, 예. 그럼 돈도 많고, 우리나라에 명망 있는, 제가 이름은 못 밝힙니다만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분하고 술을 먹었다. 그거는 그럴 수 있겠죠. 여론 듣기 위해서. 그다음, 술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론을 듣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부적절하죠. 현직 법무장관이 먹었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까지는 저는 그 부적절하지만 있을 수 있다. 근데 30명하고 먹었다면, 어때, 콘서트 홀에서 먹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30명이 앉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카페가 그렇게 큰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룸이나, 네. 아니면은, 완전히 그 카페 문을 그날 저녁은 닫고, 뭐도 지금 그걸 전체를 빌렸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한 테이블에 앉는 게 아니고 변호사 30명은 앞에 그 객석에 앉는 것처럼 앉고 윤석열 장관은 동백 아가씨 부르고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 뭐 불렀다고 했죠? 윤도현이 뭐 노래 불렀다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 불렀느냐고 물어보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한테 나는 무슨 노래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그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판이건 수사건 있죠. 그 취재도 마찬가지일 거고 양쪽 말이 서로 대립할 때 어느 게 상식에 맞냐를 생각하면 그렇죠. 돼요. 이건 아예 상식에 1%도 안 맞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저는 이거는 그 진실이 곧 밝혀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 등 전에 비대위원장 했잖아요. NHK, NKK인가 뭐. 아니 이제 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아니 장소도 특정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자 뭐 하나 객관적인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랑은 그것을 의원이 어떻게 가서 조사해갖고 그것을 밝히느냐.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근데 안 간 사람이 어떻게 주장을 그걸 밝힙니까? 그걸 우리가 법조에서 유명한 격언 아닙니까? 악마의 증명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때 체결한 사람이 어떤 계약서나 그 계약 체결할 때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증명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증명을 그렇죠. 아니라고 한 사람이 이걸 증명하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악마가 겨우 할 수 있는 증명이다. 그래서 우리 법조에서는 그걸 입증 책임이라고 그래요. 예. 입증 책임을 누구한테 두느냐? 어떤 자기냐 부자기냐. 자기라는 게 있을 땐 자기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지. 그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수는 없고 다만 한 가지 알리바이. 그것도 어떻게 입증하냐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입증을 그렇게 없었다는 거 입증 못 하죠. 어떻게 옵니까? 안 그 갔는데.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다는 걸 입증함으로써 입증이 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걸 입증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없잖아요. 다른 자리에 있었다는 건 입증할 수 다른 있지 자리에 않습니까? 입증해야죠. 예. 그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뭐. 그러면요. 그거야 뭐 예. 다 일정들이 있는데 오늘 윤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저거하고 유치한 가짜뉴스인데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격에 진짜 국격의 문제다. 대통령이 그런 거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아니 가짜뉴스에 뭐 이러니 저러니 더군다나 가짜뉴스도 무슨 정치적이고 그렇죠. 상당히 국가적인 국정과 관련된 문제라면 모르지만 무슨 술집에 가서 동백아가씨 불렀다는 건 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대통령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외국에서 한국말은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만일 이 사태를 보면은 한국 수준이 그동안 우리가 뭐 BTS라든가 좀 뭐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그걸로 한껏 올라갔는데 이번에 외국에서 이걸 보면 뭐 코미디도 아니고 코미디도 블랙 아니고 코미디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참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 다 걸 테니까 김의겸 당신은 뭘 걸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장관한테 장관직 걸으라고 한 사람이 이번에는 아니 이게 무슨 도박파이냐고 또 역으로 또 치고 나오네요. 어쨌든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중에 또 하나 논점은 이게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남자 친구가 녹음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녹음의 내용을 더 탐사라든가 김의겸이가 유출하는 거예요. 유출해서 지금 막 저 의정단당에서 터트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것이 데이트 폭력이고 제2의 그런 그 피해를 가져온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 볼 때는 그 여성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김의겸 의원의 이 폭로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걸 갖다가 김의겸 의원의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게 진실인데 자기들은 진실이란 거 아닙니까? 진실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더 진실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초점을 돌리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아예 허풍이고 가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있죠. 크게 뭐 논의를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허풍이라는 게 밝혀지면. 근데 자기들은 이 진실인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밝혀지면 어떻게 하냐. 결국 그래서 저는 이게 이쪽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사태에 관한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데이트 폭력이네 하는 말도 초점 흐리게 불과하다. 이쪽에서 워낙 그게 뭐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그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우리가 저게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그렇게 진실을 밝히려고 하니까 또 초점 흐리기 잘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는 거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데이트 폭력이니 이거는 진짜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어디에 간다고 한다면은 혼자 가는 게 아니지. 경호원이 얼마나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네. 그것이 숨길 수가 없어요. 앞뒤 차 경찰차들도 호위하고 그렇죠. 가고 그러니까 예. 주변에 다 압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예. 임금이 야간 뭐 민정 시찰하듯이 예. 그렇게 하면 몰라도 지금 지금 대통령 보면 벌써 그 사이카 가고 그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경호원이 얼마 따라가고 예. 30명이라면 대단한 인원입니다. 그러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민주당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봐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는데 27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정식으로 또 틀고 그 이재명 대표까지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그 장경태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뭐 동백아가씨도 부르고 윤도현 노래도 불렀다는데 사실은 것 같다 하고 또 박찬대 또 최고위원에서 다 그 친명들입니다만 이거 TF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김성환 정책의장도 이거 국정농단이다. 뭐 김영민 그 사람은 뭐 얘기할 거리도 안 됩니다만은 그 첼리스트 얘기로 봐서는 신빙성이 높다 하면서 지금 특검까지 하자. 그 사람들은 걸핏 없는 특검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고 자기들도 김의겸 의원한테도 들었을 거 무슨 근거가 확실하느냐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고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당 말씀드린 차원에서. 대로 이게 예. 무슨 그 국정 운영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예. 뭐 대통령이 만일에 저는 0%라고 보지만 있죠. 예. 그렇다면 이건 사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문제지. 그렇죠. 어떤 국정 운영에 무슨 지장을 주거나 물론 아까 그랬잖아요. 법무장관이 특정 법무법인 변호사하고 만났다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국정조사 뭐 특검 운운하는 거 있죠. 이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때까지 김용 구속, 그다음 정진상 출국 금지에 곧 그 뭐 수사 들어가고 이런 걸 갖다 국면을 전환시키는 용어로 지금 최고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어떤 큰 국정의 운영에 뭐 며칠 전에 경제회의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까식거리를 일반 국민이 더 좋아해요. 더 관심이 많죠. 이게 얼마나 그 재밌어요. 잔재미가 예, 있잖아요. 대통령이 예. 동백 아가씨도 모르는구나. 언제 노래인데 참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또 이게 맞지가 않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이가 그 시대는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 시대 때 동백 아가씨고 그런데 그 국민들을 어떤 그 말초신경 건드리는 용어로는 최고다. 그래서 계속 어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하고 김용 부원장이죠. 부실장입니까?
그 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 부원장. 부원장의 문제가 지금 계속 커질 것 같으니까 이걸로 국면 전환을 확 해버린 거예요. 한번 덮으려고 그런 거죠. 여론에서 여론전이잖아 지금 현재. 여론전에서 이걸 갖다가 좀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효과지. 좀 있으면 우리 그런 효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진보 좌파 언론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편을 들고 싶어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이라든가 개연성이 있어야 편을 드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니까 지금 별로 나타나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공격만 받고 김의겸은 고립무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숨어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한테는 내가 그때 그 협업 얘기 그거 잘못해갖고 큰일 났어. 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완전히 쫄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싹싹 비는 것이 당신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떤 이야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금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 그게 국민들한테 지금 자기들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김용 부원장 구속되고 하면서부터 전세가 상당히 기울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초점을 흐리게 해야겠다. 여기에 전념 못하게 해야 되겠다. 수사에. 사실은 이거는 바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뭐 이성윤 이런데 검찰을 갖다가 통제하던 그런 그 생각이 아직 남아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의 그 어떤 지금 그 수사의 관여를 이걸 갖다가 방해하면 이 칼이 무뎌지지 않을까. 저는 그거라고 밖에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지금 그 일이라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이번의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동안 사실은 김의겸 의원이 몇 차례 헛발질을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해서. 그 뉴욕 무슨 연방법원 갔다 온 거 가지고도 뭐 이재명 수사라 한다고 코인 뭐 그래갖고 사건 이렇게 맞습니다. 했고 뭐 이재명 의원과 악수 사건도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내용을 당 차원에서 최고위원회에서까지 논의를 했으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쪽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 조치에 들어가겠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의원도 좀 어려워지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당도 뭐 조금 재미를 보려다가 오히려 거꾸로 한동훈 장관한테 걸려갖고 계속 그렇지 않아도 케어표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뭐 카운터 펀치를 제대로 얻어맞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동백 아가씨 부른 게 가능성이 0%라면은 김의겸 의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자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음해를 했던 것들이 전부 다 그 사실관계가 거짓으로 밝혀진다면은 김의겸 의원은 분명히 사법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도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맹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 문제지. 곧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작게는 더불어민주당의 품격을 한껏 떨어뜨렸고 크게는 대한민국의 정치 국격까지도 완전히 이 땅에 떨어지게 한 이번에 좀 큰 해를 끼쳤죠.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형수 역설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뜨린 겁니까? 뭐 그 정도로 보입니다.